안녕하세요. 미래의 교실을 이끌어갈 우리 예비 선생님들. 나중에 교단에 서면 아마 가장 큰 고문 중 하나가 바로 평가일 거예요. 내가 밤새 만든 이 시험 문제가 정말 우리 아이들 실력을 제대로 재고 있는 걸까? 혹시 그냥 달달 외우는 능력만 테스트하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분명히 하게 되겠죠. 오늘 바로 그 고민에 대한 아주 시원한 해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평가 문제를 만드는 여러분의 관점을 확 바꿔드릴게요. 단순함기 확인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쪽으로 말이죠. 자, 바로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화면에 있는 질문 잠깐 보시고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세요. 내 시험은 학생들이 뭘 기억하는지 재는 걸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길러주는 걸까? 이거 그냥 시험 문제 몇 개 바꾸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학생을 키워낼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교육 철학에 대한 질문이고요. 모든 선생님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 같은 거죠. 네, 맞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교육의 목표가 단순히 지식을 막 쌓아두는 걸 순 없잖아요. 솔직히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세상 지식 다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널려있는 사실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비판적으로 보고 또 새롭게 조합해서 뭔가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느냐. 바로 이거죠. 교육의 최종 목표는 결국 더 높은 수준의 생각하는 기술,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임지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가는 바로 이 목표를 향해 가도록 돕는 아주 정교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깊이 생각하는 능력을 잴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의 설계도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 교육자들이 수십 년 동안 써온 건데요. 바로 수정된 블룸의 분류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설계도 보고 뼈대를 세우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 분류법이 있으면 학생들의 사고력을 체계적으로 키워주는 평가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그 길이 환하게 보일 겁니다.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점이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왼쪽 옛날 버전을 보면 지식, 이해, 적용 다 명사죠. 뭔가 그냥 내가 가져야 할 물건 같아요. 근데 오른쪽 수정된 버전을 보세요. 기억하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전부 다 동사, 그러니까 행동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생각이라는 게 머릿속에 그냥 박제된 명사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움직임, 즉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린 학생들이 지식을 그냥 갖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분류법은 딱 피라미드처럼 생겼어요. 위계가 있다는 거죠. 맨 아래에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 기술, 이걸 하위 사고 기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상위 사고 기능으로 올라가는 일종의 등반 코스 같은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각 단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 아래층이 튼튼해야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뭘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해도 못했는데 어떻게 적용을 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생각의 피라미드를 한 칸 한 칸 같이 올라가 보시죠. 우선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되는 피라미드의 아랫부분, 이 하위 사고 기능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물론 이 단계들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더 높은 생각으로 가기 위한 필수 발판이라는 점이에요.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랑 똑같죠. 첫 번째 계단, 바로 기억하기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능력이죠. 뭐 배운 용어 뜻이라든지 중요한 사실,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머릿속 기억 서랍에서 그대로 쏙 꺼내는 능력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시험들이 딱 요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허다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 이름이 뭐죠? 했을 때 엽록체요 하고 딱 답하는 거. 이게 바로 기억하기 수준의 대표적인 질문이죠. 수업 시간에 들은 사실을 정확히 꺼냈는지 확인하는 거.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시험이 여기에만 머물면 아이들은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셈이에요. 자, 이제 한 계단 더 올라가 볼까요? 이해하기입니다. 이건 그냥 기억하는 걸 넘어서 그 정보의 뜻을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요약도 해보고 내 말로 다시 설명도 해보고 예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요. 드디어 지식이 학생 머릿속에서 자기만의 의미를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계죠. 바로 이런 질문이 이해하기를 묻는 거예요. 학생은 물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라는 건 기억해야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보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동거리가 점점 더 빠르게 늘어나네. 그럼 이 물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데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자기만의 언어로 풀어내야 하는 거죠. 이건 그냥 외워서는 절대 못 풀어요.
합의사고 기능의 마지막 단계 적용하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푸는 강력한 연장이 되기 시작해요. 배운 원리나 공식을 교과서에 나온 예제가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상황에다 한번 써먹어 보는 거죠. 진짜 학습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오매 법칙, V는 IR 공식을 기억해야 하고 그 뜻도 이해해야 해요. 근데 그걸로 안 끝나죠? 눈앞에 있는 이 복잡한 회로를 보고 아, 여기서 V가 이거고 R이 이거구나 스스로 판단해서 공식을 쓸 줄 알아야 해요. 지식이 드디어 교실 밖 현실 세계로 나와서 살아 움직이는 도구가 되는 바로 그 순간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생각의 기초 공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피라미드의 꼭대기 쪽 상위 사고 기능으로 올라갈 시간이에요. 바로 이 부분부터가 우리 학생들을 그냥 지식을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핵심 단계들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번째 단계, 분석하기입니다. 이건 정보를 잘게 쪼개서 그 조각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안에 숨겨진 구조는 뭔지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뭐랄까, 숲 전체를 한번 쓱 보는 걸 넘어서서 나무 하나하나가 어떻게 생겼고 또 그 나무들이 모여서 어떻게 숲이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는 것과 같아요. 이 예시를 한번 볼까요? 그냥 데이터만 쭉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그 관계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왜 책에서 배운 거랑 결과가 다르지? 실험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오차가 생긴 걸까? 이렇게 근본 원인까지 파고들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과학적인 생각, 분석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평가하기입니다. 분석까지 끊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엔 명확한 기준을 갖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은요 하는 식의 개인적인 의견이랑은 완전 달라요. 효율성이라든지 타당성 같은 어떤 기준을 딱 세우고 이쪽 주장이 더 논리적이다,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근거를 대면서 판단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아주 좋은 평가하기 문제예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학생은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이라는 기준, 환경 안전성이라는 기준,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양적 주장을 비교해야 해요. 그리고 스스로 나는 어떤 기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정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죠. 이런 복잡한 세상에서 꼭 필요한 비판적 사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드디어 피라미드 꼭대기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단계. 바로 창조하기. 이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걸 다 끌어모아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조합하고 세상에 없던 뭔가 독창적인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냥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걸 넘어서서 아예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살게 하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학습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바로 이런 과제가 창조하기 수준인 거죠. 학생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해하고 전기 회로 원리를 적용하고 재료별 장단점을 분석하고 어떤 설계가 더 나을지 평가해서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학생 머릿속에서 그동안 배운 모든 지식이 폭발적으로 합쳐지면서 창의력이 빛을 발하는 정말 눈부신 순간이에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각의 6단계 피라미드를 다 올라와 봤네요. 기억하기부터 창조하기까지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죠? 근데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론은 좋은데 그래서 이걸 당장 내일 만들 시험지에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도구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표를 하나 그리는데 가로줄에는 우리가 방금 배운 생각의 6단계를 쭉 쓰는 거예요. 기억하기부터 창조하기까지. 그리고 세로줄에는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갈 내용들을 쓰는 거죠.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내면 아, 내 시험이 너무 기억하기에만 쏠렸네. 혹은 이 파트에서는 분석하는 문제를 하나도 안 냈구나 하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균형을 맞추기 딱 좋죠. 그러니까 이 도구의 진짜 힘은 바로 의도에 있어요. 더 이상 그냥 감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좋아, 이번 시험에선 분석하는 능력을 30% 정도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명확한 의도를 갖고 평가를 설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원 목적 분류표는 우리가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 능력을
골고루 그리고 의도적으로 평가하게 도와주는 아주 든든한 나침반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 문항은 학생이 뭘 외웠나 확인하는 검사지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학생 머릿속을 살살 자극해서 잠자고 있던 생각을 깨우고 더 높은 생각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질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정답에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아니라 멋진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이 질문을 미래의 선생님이 되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만들게 될 첫 시험에서 학생들을 저 피라미드 꼭대기까지 끌어올려줄 평가하기와 창조하기 수준의 문제는 과연 몇 %나 될까요? 그 비율을 단 1%씩이라도 늘려나갈 때마다 우리 교식은 정답만 찾는 곳에서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그 멋진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